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그 6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죠. 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유튜브를 좀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켰고요. 그래서 우선은 어제 그 6일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게 그 2년 실거주 요건을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니까 즉, 이제 1주택 양도세가 원래 2년을 거주해야지 그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임차인한테 5% 이하로 올리면 이제 원래는 2년 실거주해야지 그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제 그거를 주겠다. 이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거주를 안 해도 임차인한테 5% 이하로만 임대료를 올려주면은 상생 임대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중에 그거를 1주택 비과세로 팔 때 2년 거주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임대인도 좋고 임차인도 좋고, 임차인은 임대료가 덜 올라서 좋고, 임대는 내가 꼭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임대료를 5%만 올려주고 2년을 거주하는 걸 채워서 비과세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겠다. 근데 다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몇 가지 좀 체크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그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경우는 조정 지역에 한해서 비과세가 인정이 돼요. 1가구 1주택만.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비조정 지역에 1주택만 있다. 그러면 원래는 굳이 2년 거주를 안 해도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1주택일 경우에 요렇게 해서 비조정 지역에 있다고 하면은 굳이 5%를 올려서 2년 거주를 채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1주택인 경우에 내가 조정 지역에 있어서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내가 비조정 지역에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되면 굳이 이런 임대차를 5% 이하로만 올릴 필요가 없다. 더 올려도 된다. 요거를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2017년 파리 대책부터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는 이 2년 거주 요건이 아예 없어요. 비과세 요건에. 그래서 2017년 8월 2일 그 대책 나오고 2017년 8월 3일 계약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주택 샀는 게 2017년 8월 3일 이전의 계약이면 2년 거주 요건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굳이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되기 때문에 내가 굳이 5% 이내로 올려서 2년 거주 요건을 채울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행 그 우리가 비과세가 지금 얼마까지냐면 12억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원래 9억이었는데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고가주택 뭐 20억짜리 30억짜리다 그러면 이게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비과세가 10억 부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억이나 30억짜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보다는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인해서 80%까지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바뀌었죠. 예전에 10년 보유만 해더라도 80%가 공제됐는데 지금은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해야지 80%를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내가 비과세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10억 이하인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면 딱 내가 2년 실거주만 해도 비과세를 바로 받아 상관이 없는데 사실 20억짜리, 30억짜리 고가주택, 훨씬 많은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안 되면 또 세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따져서 그러니까 내가 상생 임대인의 그 5% 이내로 5% 이하로 올려서 내가 2년 거주를 채우려면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요번에 또 발표가 난 게 우리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2년 거주 요건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소 2년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생 임대인으로 내가 5% 이내로 5% 이하로 올리게 되면은 이 최소 2년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이 된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를 받으려면 10년 거주, 10년 보유를 같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80%를 받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또 계속 거주를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근데 10년 동안 거주가 안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상생 임대인 이게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는 그 80%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단순히 2년만 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적용이 된다는 것만으로 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80% 받으려면 어차피 10년을 거주를 해야 되니까 2년만 살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냐면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가 200만 원까지 취득세 면제가 된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게 또 생애 최초 구입자는 또 LTV 80%까지 적용이 되죠. 물론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취득세가 200만 원까지가 그 면제가 된다는 건 상당히 좀 굉장히 큰 거예요. 생애 최초일 경우에. 근데 이 200만 원이 어차피 그 6억까지는 우리가 1%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이렇게 크진 않는데 근데 만약에 200만 원까지 전액 면제되려고 하면은 약 한 2억 미만의 아파트거나 2억 미만의 주택을 사면 어차피 1%니까 200만 원 좀 안 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예 취득세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셔서 취득세 면제가 되는 혜택이 있으니까 좀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해서 주택 구입에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다. 이것도 이제 어제 대책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게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최근에 그 일시적 1가구 1주택도 원래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 비과세를 받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으면 또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주택담보대출 그거를 이제 2년으로 바뀌면서 또 비과세 요건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일시적 1가구 2주택일 때는 내가 주택을 새로 사고 나서 기존 주택을 2년 이내만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조정대 조정지역일 때는 1년 이내에 팔면 됐는데 근데 요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예전에 둘 중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의 아파트가 있으면 기존 주택을 3년 이내만 팔면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조정대 조정일 때는 두 개 모두 조정일 때는 기존 주택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데 이것도 비과세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늘어났다. 또 마찬가지로 취득세도 일시적 1가구 1주택 같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 일반 세율. 그렇지 않으면 이제 8% 12% 이제 중과가 됐지 않습니까? 취득세가 2주택부터는 8% 3주택이 12%. 근데 이 부분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했을 경우 취득세 중과도 안 하고 일반 세율로 적용된다. 이거 다 2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2년으로 맞췄다. 이 2년을 맞춘 이유는 신규로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거나 사로 샀는데 한 번은 이제 전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전세를 줘서 이제 2년 이 사람이 2년을 채워서 나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가 그 전세 기간이 딱 2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어쨌든 주택을 사고 전세를 맞추는데도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전세를 맞추면 이 사람은 2년을 돼야 되는 거고 내가 새로 사고 등기를 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모든 거를 해야 되니까 사실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이내에 이 사람을 빼주고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세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차피 2년은 보장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거 2년보다는 좀 더 늘어났어야 돼요. 그러니까 3년으로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조정지역,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전입 새로인 임차인이 나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 사이에 한 그래도 좀 시간이 필요한데 2년으로 딱 맞춰놓으면 전세입자 딱 맞춰놓고 내가 또 기존에 등기하고 그 전세입자 맞춘 데까지 또 시간이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이제 등기하고 내가 2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을 빼주려고 했더니 이 사람은 2년이 만기가 아직 덜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6개월보다는 2년으로 늘어난 거니까 그거는 그래도 전보다는 좀 좋아졌다. 근데 좀 이제 2년보다는 3년을 했는 게 어땠을까? 이런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존 주택 처분 기간도 아까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취득세든 양도세든 다 지금 2년으로 바뀌었어요.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좀 여유 있고 또 하나 또 바뀐 게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그 중간에 최종주택 비과세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죠. 내가 최종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이 다시 리카운트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A주택 있고 B주택 있고 C주택 있었으면 B주택 팔고 C주택 팔고 A주택이 최종주택이 된 순간에서 2년 거주를 하거나 2년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를 다시 했었거든요. 이게 중간에 법이 그렇게 바뀌었었어요. 근데 그게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바로 팔아도, 그러니까 B주택 팔고 C주택 팔고 바로 A주택이 되면은 원래 1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존에 2년 거주했으면 그냥 팔아도 바로 비과세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최종주택 비과세는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하나 또 빠진 게 있는데, 우리 그 양도세 2년 실거주 상생 임대주택에서 2년 실거주 되는 부분이 꼭 1주택만 되는 건 아니고요.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A주택 있고 B주택 있고 C주택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A주택을 내가 나중에 비과세로 거주를 안 했지만 비과세로 팔고 싶다 했을 경우에 자, B주택, C주택을 먼저 팔고 상생주택 이 A주택을 임대료를 5%만 올려서 상생 임대주택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A주택을 팔면 이것도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주택이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도 참고해서 여러분 계획 짜실 때, 자금 계획 짜시거나 재테크 방향 설정 하시는데 굉장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하자면 일단은 내가 거주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다만 내가 산 주택이 조정적이냐 아니냐, 비조정적이냐. 왜냐하면 비조정적은 굳이 거주를 안 해도 이미 비과세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2017년 8월 3일 계약한 주택이냐 아니냐. 왜냐면 그 전에 주택은 굳이 거주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이 담보대출이 취득세, 양도세, 담보대출 다 6개월에서 혹은 1년에서 다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200만 원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볼 만하다. 그리고 최종주택 비과세도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최종 마지막 되고 난 주택을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또 뭐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 찍는데 또 그거 참고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